우리 사회에 소통이 큰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불통이다 라는 얘기가 우리 사회에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통 문제에 대해서 서강대 김학수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교수께서는 소통에 관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 강의도 하시고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많이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선 특히 이 정부에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집권 통치에 들어갔을 적에 아마도 당시에 정치 풍토가 소위 통치 문화가 혹은 의식이 그 당시에 구성되어 있던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라든지 제 느낌으로는 70년대에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 문화를 그대로 갖고 가지 않았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거기에 게재되는 것이 역시 폐쇄성이지요. 확 틀어놓고 대통령이 전면에 국민 앞에 나서서 확 틀어놓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우선 비서실장부터 당시의 조건들이 철저하게 70년대식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풍토로 시작했다는 점. 그게 아마 불통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출발한 첫 번째 원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70년대식 폐쇄적 사고방식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 운영을 해왔다. 그것이 큰 이유다. 이렇게 그렇죠. 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인가요? 한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소위 대면 보고라는 거, 대통령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게 꼭 필요하냐? 이런 코멘트를 해가지고 이 불통 논란을 더 좀 심화시킨 면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 대면 보고를 잘 그렇게 활용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다든가 또는 시중에 이제 물론 그거는 오해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거부게 한다. 이런 또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런 불통 논란을 더 심화시킨 그런 건 없나요? 벌써 이제 집권의 반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반 기간 동안에 아마 크게 대두됐던 문제가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이나 혹은 장관들이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었다. 이건 뭐 사실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면 보고 자체가 없어지는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소통이 없어지고 또 그것이 국민에게 그렇게 자유롭게 비춰주지도 안 하고 아마 그런 것들도 결국은 아까 말한 불통이라는 그걸 불명예를 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냐.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마 언론의 입장에서는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열린 기자회견을 한 게 2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소라고 봐야 되죠. 최소가 결국은 최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관점이 제 판단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흔히 말해서 우리가 70년대 혹은 80년대까지도 유지됐던 한국 사회의 문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문화라고 지목됐던 관료적 권위주의 그런 것들이 청와대 내나 대통령이나 그런 관점에 빠져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당시에도 초기에 그 불통 논란이 상당히 있었을 때도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은 소통 잘하고 있다. 이 소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그 반론을 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시대가 바뀐 점,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성장해야 되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완성된 인간이 아니거든요. 네. 통치하면서 국민과 함께 서로 끌어올려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자유롭게 국민과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인식이 돼 있지 않지 않았는가. 너무 무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옛날식의 관점을 그대로 전이시키지 않았는가. 시대는 많이 변했는데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이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렇죠. 이제 어떤 합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예. 이런 것보다는 일방적 지시, 그렇죠. 이거에 더 익숙한 예. 그런 현상, 예.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이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예. 국정 운영에서 왜 소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흔히 대통령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들 국민이 모르고 있다. 그건 안 만든 거는 똑같다. 한 번쯤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그 문제지요. 그러니까 국민의 공감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입안되고 혹은 그것이 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국정이 아무리 뭘 하려 해도 안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대통령이나 또 혹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한 고충에 있지 않는가. 뭐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최근의 역사에서 보면 두 가지 사례가 아주 떠오르는데 하나는 강우병 파동 아시죠? 네. 예, 강우병 파동 같은 것이 전형적으로 소위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때 국민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났던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국가적인 난제로 국민들이 생각했던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제를 해결하려면 한미 FTA를 맺어야 되고 그 문제에 관한 제 생각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 국민들에게 설명해 왔던 것 같아요. 대단히 아주 잘. 우리가 지금 3만 불 가려면 어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한미 FTA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배경 설명 없이 미국 쇠고기 수입을 이제 미국 가셔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셔가지고 바로 해버렸잖아요. 그냥 수입 허가를. 그러면 어떤 정책이든지 반드시 어떤 정책이든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다시 말해 또 다른 프라본을 맞죠. 그 중에 하나가 강우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소문제입니다. 서프라브럼. 아주 조그마한 문제인데 이것이 메인 프라브럼. 우리의 경제를 3만 불로 끌어올려야 되는 절박함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권이 휘청거리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국민 소통에 의해서 정권이 휘청거리는. 이렇게 소통을 사전에 좀 했더라면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맨 처음에 큰 문제였던 우리의 절박한 경제 문제를 확실하게 공감을 얻고 그러고 나서 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야 되는지를 왜 한미 FTA를 맺어야 되는지를 설명했었는데 그런 생각 없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 정권 아래서 이루어진 세월호 사건이죠. 네. 엄격하게 말하면 세월호 참사는 그야말로 국민 통합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큰 공동체의 문제가 반드시 국민 통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위기가 호기가 되는 법인데 그러면 국민 통합을 만들어줬으니까 그 세월호 참사가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회의 안전 문화를 국민의 안전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놓쳤어요. 계속 참사에 매몰돼 버리는. 예? 계속 참사.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국민 각자가 제 그 당시에 이제 어디에다 글도 썼는데 예를 들면 반상회 같은 데서 그런 문제를 논의해서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혹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안전 문제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또 대통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죠. 정부가. 전혀 그걸 안 하고 마치 국민 안전처만 만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월호 참사가 국민 통합을 이루어줬는데 그 통합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대책, 정책마저도 전혀 오히려 분열을 자아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 문화 이거를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걸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 그렇죠. 이게 됐었는데 네. 이게 정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소통 능력 이게 좀 부족해서 그 기회를 오히려 놓쳤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정부든 또는 어떠한 대통령이든 다 국정 홍보를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홍보 수석도 있고 뭐 홍보처도 있었죠. 예, 맞아요. 있었죠. 그죠. 그런데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새롭게 인식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특히 많은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아우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공감대가 없이 이 용어가 중요한데 공감대는 문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 근데 자꾸 그런 공감대 없이 바로 정책으로 나가. 바로 솔루션을. 그리고 이거 받아 먹어. 아니 이걸 대표적인 게 이제 개헌 논의 같은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뭐 정권마다 개헌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은 왜 개헌해야 되는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왜 개헌해야 된다는 그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감대를 얻어야지 그 국민들이 나아가는데 아무도 저 같은 경우에도 개헌? 나 우리 현재 헌법 가지고 제가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개헌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이루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엮어가고 만들어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났을 때 바로 솔루션이 정책이 비록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가 되고 흡수가 되고 같이 추진하게 되는 소위 통일체를 이루는데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성급하게 바로 정책으로 넘어간다. 국민의 공감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끼리만 잘 알고 있는 거를 그렇죠. 국민들도 다 잘 알고 있는 걸로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좋은 건데 그렇죠. 이걸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고 예. 오히려 답답해한다. 그렇죠. 우린 별로 관심도 없는데 자꾸 자기들끼리 그거 갖고 싸움만 예. 하고 있고 예. 우리가 관심 가진 분야는 뭐 별로 이렇게 예. 잘 관심도 안 갖고 예. 그래서 이 정치 전체적으로 예. 국민과의 소통 예.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정치를 싫어하잖아요. 네. 뭐 어디에도 보니까 뭐 정치인을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걸로 평가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게 결국 뭔가 하면 정치 혐오증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의 어젠다하고 국민의 어젠다가 미스매치 됐을 적에 이게 맞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요즘번에 뭐 문재인 야당 대표의 경우 자기네들이 통합을 위해서 뭘 자꾸 투표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자기네들이 단결이 안 된다고 또 지금 요새 새누리 뭐죠 지금 새누리당 맞아요. 새누리당 맞습니까? 하도 정권이 정당이 많이 바뀌어가고 이런 거 새누리당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뭐 비박이니 친박이니 해갖고 서로 싸우는 행위들 있잖아요. 국민의 어젠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정치 혐오증이라는 건 없애주기 쉽습니다. 뭐냐면 국민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건 이 시대의 고민거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깃발을 들고 정치 행위를 하면 자동적으로 국민은 그걸 통해서 모이게 되고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혐오증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서로 싸움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렇죠. 그런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들하고 이 직접적인 대화 이 기회가 없잖아요. 예. 거의. 그러니 예. 결국 언론이 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정치인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합니다. 네. 무슨 까십거리라든가 뭐 정치적인 싸움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아주 대서특필을 하는데 경제 무슨 정책을 가지고 뭐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럴 경우에 거의 보도를 안 해요. 이것이 바로 현재 이 우리 언론이 소위 먹고 살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기사를 쓴다든가 싸움거리 중심으로 기사를 쓴다. 이런 거하고 관계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싸움을 팔아먹는 소위 말해서 싸움을 팔아먹는 저널리즘을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정치가들이거든요. 정부의 지도자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의 공감대를 만들었으면은 그것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시켜 가지고 소위 국민을 모으면서 새로운 그 시대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유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정치가 언론도 유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 저는 규제개혁 끝장 토론 같은 건 훌륭한 소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규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걸 깨닫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국민과 대면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해서 대통령은 어젠다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아까 세월호 사건 대표적인 실패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세월호 사건이 국민 통합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거기에 대통령은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 생활의 곳곳에 있는 안전 문화가 미비한 점들을 다 모빌라이저 시킬 수 있는 그렇게 어젠다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의 지혜가 있다면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언론은 그걸 받아먹는 거예요. 언론은 충분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론의 그 동기, 예. 행동 패턴 예. 이걸 오히려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 얘기죠. 예. 그걸 잘 활용해서 국민과의 소통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면에서도 지금 좀 모자라다. 그렇죠. 이렇게 예. 많이 모자라죠. 온다 이거죠. 예. 그런데 어떠한 이 정부에서든 간에 이 국민과의 소통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의 그 효과를 높이려면 중요한데 예. 지난 정부에 대해서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예.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더 부족하다는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능력 있는 분들이고 엘리트들인데 왜 계속 이렇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소통에 대한 기본 인식의 부족도 있지만 제 생각한 데는 우리의 조금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정부 혹은 관료 이 집단들이 국민보다 더 우수하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사회가 됐으면은 소위 말해서 어떤 특정 집단이 국가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 관료 집단이 그랬죠. 잘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섹터든지 국민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는 서로 팀워크를 이루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아이디어도 함께 만들고 정책도 함께 만들고 그래서 혹시 자기의 반대 견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인정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이끄는 새로운 소위 말해서 관민관계라 할까? 굉장히 열린 마음, 예. 열린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예. 앞으로도 이제 막 절반이 좀 지났습니다만 중요한 시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소통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정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흔히 말하는 레임덕이 일어나죠. 그죠? 이러면서 잘 이제 관료 사이부터 잘 안 먹혀 들어가죠. 지금 통치자의 그 지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두되는 게 이런 거죠. 이제 검찰 동원해서 이제 예를 들면 권력기관 동원해서 사정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마지막 남은 권력에 집착해가지고 아주 협소한 정책들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공천 문제나 이렇게 또 무슨 뭐 사정 뭐 정세가 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벌써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반기에 그런 걸 해봤자 더 악순환입니다. 오히려 지금 정말로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을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정책을 위반한다. 안전문화 아까 말씀하신 뭐 우리 저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4대학 척결이니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지금 우리 사회에 아쉬워하는 게 정권용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왜 반상회를 하지 않는지. 반상회야말로 그 지역의 자율사회를 기르는 중요한 기제인데 지금 그게 제가 기억하기는 노무현 정권 때까지만 해도 좀 한 것 같아요. 지난 정권서부터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을 정권으로 이용하지 말고 자기 자치 지역에서 함께 국가가 생각하는 문제들 아까 말한 세월호라든지 그거 안 되니까 지금 뭐 국민안전처 만들어봤자 의미 없죠. 돌고래 사건 또 나오고 뭐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논의해서 그 지역에 내가 사는 아파트의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요게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하나는 국가가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정신이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이어가는 기제들. 예를 들면 대통령은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장관들은 어젠다를 해당 관련 부처 소관 국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정책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국민들과 함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반상이 하나에게 좋은 시스템이 네. 되는데 네. 또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기자회견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기자회견을 좀 더 늘리고 네. 또 회견을 할 때 말씀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기자들하고 자유토론, 네. 사전에 리허설 하지 말고 네. 너 뭐 물어보고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이 토론하는, 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학생이 질문한 것도 대답해 주잖아요. 기자회견 할 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난번에 미국 뉴욕 타임즈 비디오를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뉴욕 타임즈 논설위원 가운데 타머스 프리드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본래 석사 논문이 아랍에 가는 거예요. 아랍 전문가입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람하고 1시간을 토론하더라고요. 네. 그러려면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돼요. 또 상당한 정말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본인 나름대로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런데 기자회견도 지금 불서 중간 그게 지났는데 2번밖에 안 했거든요. 앞으로 더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대통령 어젠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거를 이어서 장관이나 수석들이 그걸 어떻게 국민과 이어가게끔 해주느냐.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과 국민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발산되고 이어가고 엮어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반상회나 이런 것이 제일 좋은 거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자유토론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신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세종대왕은 자기를 가장 비판하는 젊은이를 장원급제를 시켜서 옆에 뒀고,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에 방을 붙여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선시대보다 뒤떨어진 그런 소통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소통 문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